등급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등급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다. 최소 점화 전류비, 그죠? 최소 점화 전류비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비수조식 내압시험 장치에 대해서 전천가량 계산식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12번 같은 경우에 비수조식이다. 그죠? 비수조식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수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비수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조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수조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그죠?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여기에다가 용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이 말이겠죠. 그죠? 용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컴프레셔에다가 압력을 걸게 되면 압력을 걸게 되면 여기에서 압력을 우리가 내압시험 압력을 우리가 걸게 되면, 그렇죠? 내압시험 압력을 걸게 되면 이것이 체적이, 이 용기의 체적이 늘어나겠죠. 체적이 늘어나다 보면 물이 넘쳐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넘쳐 흐르는 물의 양을 우리가 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압시험 압력을 제거시켜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용기가 늘어났다가 내압시험 압력을 제거시켜 주게 되면 용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용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다 보면 물을 더 집어넣어야 될 물의 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수조 속에. 그래서 물을 더 집어넣습니다. 눈금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눈금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눈금이 새겨져. 늘어나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줄어들면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내압시험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비수조식 내압시험 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죠? 비수조식 내압 시험 장치, 그죠? 비수조식 내압 시험 장치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죠? 비수조식 내압 시험 장치. 비수조식 내압 시험 장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면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집어넣는다. 그죠? 물을 집어넣는다. 수조가 이렇게 후터 밸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죠? 펌프로 우리가 물을 집어넣는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에다가 무엇이 달려져 있는가 하면 눈금이 새겨져 있는 조금 아랫부분에 그릴까요? 그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에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겠죠. 그죠?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압시험 압력을 걸게 되면, 내압시험 압력, 여기에서 내압시험 압력으로 우리가 이 용기를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죠? 내압시험 압력으로 압력을 걸게 되면 처음에 용기 속에도 우리가 물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죠? 용기 속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집어넣고 내압시험 압력을 걸게 되면 용기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용기가 늘어나겠죠. 그죠? 용기가 늘어나게 되면 물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수조 속에 물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죠? 수조 속에 물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물이 더 들어간 양을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가 더 들어간 양이 되겠다. 물이 더 들어가는 주입량, 즉 다시 말해서 내압시험 압력을 걸었을 때 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우리가 주입양이다. 주입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입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B라고 하는 것은 용기 이외에, 그러면 이 배관이 되겠죠. 그죠? 이 배관 속에 압입되는 물의 양이다. 그렇죠? 그러면 용기 이외의 압입 수량이다. 그죠? P라고 하는 것은 용기 이외의 압입 수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압입 수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압시험 압력을 걸었을 때 A라고 하는 양이 주입이 되었고, 그죠? 용기 이외의 압입 수량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내압시험 압력을 제거시켜 주게 되면 물의 양이 더 들어갔던 물의 양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점 조절을 할 때 0점이라고 되어 있고, 줄어든 양이 여기까지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물의 양이 요것만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영구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영구 증가량이다. 그죠? 요 간격을 우리가 항구 증가량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항구 증가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구 증가량을 우리가 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전 증가량을 우리가 델타 V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주입량에다가 용기 이외의 압입 수량, 즉 다시 말해서 A- 용기 이외에 압입되는 수량을 B를 A-B에다가 마이너스 대괄호 열고 A-B에다가 가로 닫고 더하기 수조의 내용적 V를 우리가 더하고 곱하기 우리가 P 곱하기 베타,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A라고 하는 것은 내압시험 시 우리가 주입되었을 때 보충이 되어 들어가는 물의 양이다. 그죠? 압입 수량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B라고 하는 것은 내압시험 시 용기 이외에 들어가는 압입 수량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내압시험 압력이다. P라고 하는 것은 내압시험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P가 내압시험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 베타가 내압시험 시 물의 온도에서 압축계수다. 물의 온도에서 압축계수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요것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죠? 요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에 뷰렛이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0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A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A다. 자, 여기에 온도계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온도계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이것은 수원 온도계. 그죠? 수원 온도계로서 여기에 도시 온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물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도 이 주입되는 양이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주입되는 양의 물의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물의 온도를 우리가 계측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이외에 압축되는 압입 수량을 우리가 B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입되는 수량을 우리가 A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내압시험 압력을 걸었을 때 줄어드는 양, 이것을 우리가 C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우리가 항구 증가율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길이가 60m, 저압배관의 프로판, 저압배관 유량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저압배관의 유량 계산하는 공식. 자, 이것을 우리가 13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저압배관의 유량 계산하는 공식 13번에 보면 Q 이꼴은 K에다가 루트 SL분의 D의 5성 곱하기 H,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Q의 제곱이 되겠고, K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가 꺾어지고 곱하기 S 곱하기 L분의 D의 5성 곱하기 H. 여기에서 압력 손실은 H를 의미합니다. H 이꼴로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자, H 이꼴로 놓으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는가? H 이꼴로 놓게 되면 Q의 제곱이 분자에 들어가 있고 분모의 제곱은 K의 제곱이 들어가 있겠고 S가 S 곱하기 L이 오른쪽에 들어가게 되면 S 곱하기 L 분자에 들어가게 되겠고 곱하기 D의 요성은 우리가 분모에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 프로판 가스를 10 세제곱미터 per hour. 자, Q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Q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프로판 부탄의 비중이 S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식에서 이것을 우리가 H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압력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압력 손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압력 손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Q의 제곱 곱하기 S의 비례한다. 그죠? 압력 손실은 압력 손실 H라고 하는 것은 Q의 제곱 S에 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판 같은 경우에 압력 손실이 5.8일 때, 그죠? 5.8일 때 유량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0세제곱미터, 10의 제곱 곱하기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부탄 같은 경우에 압력 손실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부탄의 유량은 10의 제곱, 부탄의 비중은 2가 된다. 그죠?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의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는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x 이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1.5분의 5.8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7.73 그죠? 7.73 mm H2 단위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비례 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LPG를 사용하는 연소기구 노즐이 0.5 수주가 280 15시간 가스 분출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분출량 Q는 0.009 D의 제곱 루트 D분의 H 그죠? 분출량을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Q 이꼴은 0.009 D의 제곱 루트 D분의 H 그죠? D분의 H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분의 P라고 여러분들 교재는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0.009 D라고 하는 것은 노즐의 지름을 의미하니까 0.5 여기에서는 미리 단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미리 단위로 들어갔다. 그 다음 비중이 1.75가 된다. 그 다음에 수주가 280mm HG가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43, 그죠? 0.43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다. 그죠? 얻어낼 수가 있겠다. 15시간이니까 곱하기 15 hour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단위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세제곱미터 per hour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5시간 곱하기 15시간 이렇게 하게 되니까 hour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0.43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5번에 공개화 분리장치 폭발 원인 4가지를 적어라. 취액을 공유하자. 취액 공유. 공기 지우구에서 아세틸렌이 혼입. 액체 공기 중에서 오존이 혼입.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혼입. 그 다음에 이거는 윤활유가 됩니다.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 생성. 그죠? 취액 공유. 이와 같이 공개화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10월달 출제됐던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